오늘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총 8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있었는데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연속토론회입니다.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연속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을지로위원회죠. 공동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전담해서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민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또 전문가들과 저희 당의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공동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토론회 결과를 입법 과제까지 포함해서 정책 과제를 당 지도부에 보고해서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금융 가계부채 분야 과중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가계부채 심각성과 또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앞서서 지난 3월 6일 날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매 토론회는 이런 사전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될 건데요. 지난 3월 6일 박주민, 민병덕, 김성주, 신동근, 오기영, 양경숙 의원 등이 참여하는 책임의원 정책 간담회가 있었고 그 간담회를 기초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정책 과제 등이 토론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 입법 과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앞으로의 토론에도 이런 과정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토론 내용을 오기영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이 차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좀 더 정리했던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대한민국은 GDP 대비 103%, 105% 수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 100%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정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매년 통계를 하고 있고 그 비율이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현재 G20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평균은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80%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99%였다가 디레버리징을 해서 꾸준히 해서 현재 75%까지 하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 무렵 70% 중반대여서 현재 104%, 105%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한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약 3,000조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사실상 가계부채 세계 1위 아니냐라는 그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접근하고 또 실제 현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단선적인 부족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총량 관리의 실패 이외에 실제 취약계층에서 가계부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는 일부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 심각성과 관련해서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 명, 또 신보기에서 최근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지난 2월에 약 15,000여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련된 당장의 충격은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이 6개월 단위로 가계에 전가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금리의 수준이 지금 현재 가계에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올라간 그 금리의 수준은 올 여름쯤에 전가될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코로나 부채와 관련해서 1년 정도 유예했기 때문에 올 9월쯤 되면 또 그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충격이 아직 다 온 건 아니다. 올 여름, 올 가을까지 충격이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금융당국 또는 경제당국이 가계부채 전반에 관한 취약계층과 사회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데 그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미국은 돈을 풀어서 국가가 부채를 지고 가계는 부채가 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는 조금 늘고 가계가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늘어서 코로나를 대응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고물가와 고금리가 되면서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른바 이자는 우리는 잠을 자도 이자는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형국에서 금리가 가장 민생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 다주택자 대출 규제 해제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보조금과 같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지원할 때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물가, 난방비와 같은 이런 관리 물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가스와 전기를 올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화폐라든지 공공의료, 이렇게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어려울 때에는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즉 곡간을 풀어서라도 힘든 마을 주민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곡간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오늘도 기재위에서 재정 준칙 세우는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민생을 해결해야 될 때인데 재정 준칙 도구마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명목으로 DSR 규제의 예외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DSR 규제거든요. 너무 예외를 늘려가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가계부채가 확장되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의 일관성을 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의 원금을 전부 일시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형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20년, 30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 모기지론, 즉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할 때마다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 역시도 올려서 적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가산금리의 구성 요소와 계산 기준 등을 공개하고 또 은행의 독과점주의를 남용한 금리 인상 등 담합 행위 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저기 빚을 끌어들이다가 폐업하고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그러니까 새출발 기금 같은 것이 되겠죠. 및 파산회생 등 채무조정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창업 및 업종, 직업 전환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부 다 설치하는 게 어렵다면 우선 광역자치단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자영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상담, 채무조정, 그다음에 창업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채 규모가 큰 자영업자나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450만 다중금융기관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대안대출을 통해 자력으로 채무 변제 시기를 연장할 대상자와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원금과 이자 감면 대상자와 법원의 파산 회생을 통한 대규모 채무조정 대상자들 좀 구분해가지고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중 한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 회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하고 수원에 설치한 전문 회생 법원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광주로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자치단체에 설치할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파산 회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서민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채무자를 괴롭히는 추심 행태를 금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금융 관련 인권보호 제도도 정비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치권이 싸움만 하는 건 아니다. 민생을 챙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자분들이 좀 많은 보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위기의 다양한 악재가 눈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더욱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는 악성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589조 원이고 447만 명입니다. 이 중에 30%는 20, 30대 청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신용 외에는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속하고 가파른 진행의 경제 위기는 대공황 전야를 방불케 합니다. 1년째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고환율은 고착되고 고금리 고물가의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씩 달하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계속 깎아줘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에 시달리는 서민 중소상공인을 우선 바라보고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서민들과 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위기 대응의 방파제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가 IMF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은 OECD 평균 GDP 대비 117.9%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1.1%로 매우 건전하고 양호한 상황입니다. IMF에 따르면은 이탈리아가 150.9%, 미국은 128.1%, 프랑스는 112.6%, 영국은 95.3%, 독일은 69.6%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비율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평균 OECD 국가는 64.9%인데 우리나라는 105.8%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금 빚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가계부채의 2.5배인 15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직 여유롭고 건전한데 가계들은 거의 생사를 가름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것은 재정 준칙, 초부자 감세,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선진국들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국가 재정을 풉니다. 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소득을 재분배하고 재원을 재분배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그런 재정정책을 구사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재정위기나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더욱더 가혹하게 당하게 만드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 당은 앞으로도 계속 가계부채 대책, 구체적인 보완책과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당도 계속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